네, 안녕하십니까. 치과재료학 변소영입니다. 요번에 그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습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뭐 예습이나 진도가 나가는 것보다는, 이전에 공부했던, 부분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거나 아니면 좀 잊어버렸을 것 같은, 직접 수복용, 심리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바로 한 번 더 해드리기에는 기억을 좀 잘 하실 것 같아서 시간 조금 지난 직접 수복용 심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에 앞서서 이제 참고사항으로는 중요한 거는 빨강색, 알아두기는 파란색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이제 4고요. 직접 수복용 심리제로는 이제 학습 목적과 목표를 좀 알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습 목적으로는 복합 레진의 특성과 그리고 접착 기전을 이해하고 용도에 맞게 이제 임상에 적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로는 1번부터 총 9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용 복합 레진의 주요 구성 성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복합 레진을 중합 방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가시광선 중합형 레진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복합 레진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을 설명할 수 있으며 복합 레진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합 레진 취급 시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중합 수축이나 미세 누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중합 수축으로 인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접착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기타 수복제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챕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직접 수복용 심리제에서 첫 번째 복합 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복합 레진은 이제 컴포sit 레진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이제 명칭이고요. 복합 재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합 재료라는 것은 성분과 형태가 다른 두 종 이상의 소재를 섞어서 재료학적으로 물성을 강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합 레진은 3급과 5급 와동, 그리고 약한 교합력이 가해지는 신미성이 요구되는 1급 와동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제 복합 레진은 아말감보다는 내구성은 떨어지나 이제 어금니 구치부용 복합 레진은 이제 구치부 2급 와동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합 레진은 이제 앞으로도 와동을 구분해서 이제 어디 부위를 치료할지, 몇 급 와동에 적합한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와동을 모르고 계신다면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와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 와동은 가장 간단한 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와동이라는 것은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지 않고 모든 소화와 열구에 위치하는 와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말하는 소화와 열구라는 것은 이제 어금니 쪽에서 보시면 이 골짜기 부분, 그루브와 핏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환면뿐만 아니라 이 볼 쪽으로 현면에도 나와 있는 그 골짜기 부분에도 해당이 되며 교환면과 현면을 연결하고 있는 부위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소구치나 대구치의 교환면, 지금 말씀드린 부위이고 구치의 현면 및 설면에 있어서 교합 측의 3분의 2 부위 그리고 상악 절치의 설면에 위치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2급 와동입니다. 2급 와동이라는 것은 인접면이 포함되어 있다. 네, 인접면이라는 것은 치아 사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요 가운데 부위를 인접면, 프록시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2급 와동이라는 것은 소구치와 대구치의 인접면에 있는 와동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것은 전치부겠죠. 전치라는 것은 앞니의 절치와 견치가 합쳐진 것을 전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전치는 어디 포함이 되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3급 아동에 이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치 및 견치 인접면에 있는 요 가운데 부위에 있는 와동이 해당이 되고 절단 우각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와동을 3급 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절단 우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끝부분에 절단면 쪽이 포함이 되지 않은 인접면에만 딱 들어붙어 있는 그런 와동을 3급 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4급 와동입니다. 4급 와동이라는 것은 인접면이긴 해요. 아까 3급처럼 인접면에 있지만 절단 우각을 포함한 와동이다. 그러면 이제 3급이랑 구분을 했을 때 같은 인접면입니다. 같은 인접면 와동이긴 하지만 3급은 절단 우각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절단 우각을 포함하지 않았고 4급 와동은 절단 우각을 포함한 와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5급 와동입니다. 5급 와동은 이제 치경부 3분의 1 부위에 위치하는 와동이다. 네, 전치부나 구치부 상관없이 모든 치아에 치경부 측에 있는 와동이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 마지막 6급 와동으로는 이제 구치부 교두나 전치의 절단 부위의 교모 등으로 생긴 비교적 큰 부위의 결손 부위다. 그래서 이쪽 5급 아동은 치경부, 그리고 6급 아동은 교모.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와동의 분류를 좀 먼저 알아보고 다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합 레진의 조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레진은 유기 레진 기질과 그리고 기질을 강화시키는 무기질 필러,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필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필러와 레진 기질을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주는 결합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복합 레진에 대해서 레진 기질과 필러, 결합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역할과 뜻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레진 기질이라 함은 비스페놀 A나 그리고 글리시릴, 메타크릴레이트들이 이제 복합 레진의 기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점성이 있는 액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크릴레이트에 비해서 중압 수축이 좀 적고요. 그리고 구강 내에서 빨리 경화가 되고 휘발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분자량이 좀 크기 때문에 무기질 필러의 기질로 적당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필러 충전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충전재라는 것은 채워 넣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물리적이거나 기계적인 성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것이 필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필러 양이 많다. 그러면 강해지고 조금 더 흐름성이 적어지겠죠. 이 필러도 마찬가지로 역할과 뜻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진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 쓰는 이제 무기질 필러는 보통 석영이나 유리, 지르코니아, 그리고 교질성 규토 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바륨, 스트론튬 또는 아연과 같은 금속은 방사선 불 투과성을 얻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라는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된다면 좀 흰색이나 회색으로 보이는 부위가 있고요. 검정으로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이나 뭐 회색, 이렇게 조금 경조직이 있는 부위, 치아 같은 경우는 다 흰색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다 검정색으로 보이죠. 연조직 같은 거. 그래서 방사선 불투과성이다 하면 투과가 되지 않는 흰색으로 보이기 위해 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 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합제입니다. 앞에 비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합제는 뜻 정도는 그래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복합 레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기질의 필러 입자들이 반드시 유기레진에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린 필러와 기질을 결합시켜주는 것을 결합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기질 필러와 레진 기질의 결합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신란 복합물로 이제 표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신란은 필러 입자들과 결합하여 또한 이제 레진 기질과 결합하여 필러를 기질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말해 그냥 쉽게 말해서 앞에 말씀드린 유기레진 기질과 필러를 결합시킨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게시제와 촉진제입니다. 첫 번째 화학중합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시제와 촉진제는 화학중합형의 경우 분리해서 따로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기 전까지는 절대 혼합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화학중합형 복합 레진은 보통 2개의 연고로 이제 공급이 되고 한 개는 게시제, 한 개는 촉진제가 들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시광선 중합형 복합 레진입니다. 보통 가시광선 중합형 복합 레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청색광에 노출이 되어야만 굳는 가시광선 중합형 복합 레진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청색광에 노출이 됐다 하면 유기아민에 들어있는 다이케톤이 이 광선을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합 반응이 시작이 되고 보통 중합에 필요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20초에서 60초 정도면 이제 중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청색광에 이제 다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이케톤과 아민은 동일한 복합 레진 연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 단일 시린지에 들어 있지만 청색광에 노출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중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을 본다 하면 화학중합형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혼자 굳는 거겠죠. 그래서 게시제와 촉진제가 분리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쓰기 전에는 혼합을 하면 안 되고 미리 혼합을 해놓으면 굳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쓰기 직전에 두 개를 혼합을 해서 혼합을 해서 이제 바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학중합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과시광선 중합형의 경우에는 청색광에 노출이 돼서 중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빛이 필요한 중합형이다. 네, 다음은 색소입니다. 이제 색소라 함은 이것도 그냥 뜻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형적인 뭐 4개 또는 그 이상의 색조가 있어서 정상적인 자연치아의 색조, 보통 황색도 있죠. 옐로우리시한 것과 회색, 그레이리시한 것까지 우리 자연치아는 여러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재현할 수 있도록 색소가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자연치아의 색소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한 색소가 들어있는 색조를 표준형 색소와 혼합하여 조금 더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레진에 대해 어떤 조성으로 되어 있으며 레진 기질과 필러, 결합제, 게시제와 촉진제, 색소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복합 레진의 분류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합 레진은 보통은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고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간단하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지만 보통 필러의 함유에 따라 강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필러의 크기나 그리고 중합 방식에 따라 분류를 두 가지를 해보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러의 크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복합 레진의 경우에는 무게질 필러의 입자와 크기 분포에 따라서 보통 재래형, 초미세 입자형, 미세 입자형, 혼합형 및 나노 입자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재래형 복합 레진입니다. 요거는 딱 그냥 제목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재래형, 이전에 썼던 복합 레진이겠죠? 요거는 다른 말로는 거대 입자형으로도 불립니다. 입자 크기는 8에서 12 마이크론이지만 50에서 100 마이크론이나 되는 입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입자의 크기가 큰 것도 있기 때문에 재래형 복합 레진은 거대 입자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필러의 함유량은 50에서 60%의 부피비입니다. 그리고 필러의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표면에 연마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거칠어지기 쉬운 결점이 있으나 필러의 크기도 크고 함유가 보통 50에서 60% 들어있기 때문에 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응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사용을 합니다. 대신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가장 오래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표면이 매끄럽다 하면 변색이 잘 안 되죠. 거칠면 변색이 잘 되기 때문에 색소 침착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링을 하더라도 항상 다시 치석이나 치태 또는 착색이 생기지 않도록 연마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필러가 조금 크고 그다음에 함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연마가 곤란하고 거칠어지기 쉽기 때문에 사실 변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용도로 쓴다면 힘을 많이 받는, 응력을 많이 받는 구치부에 사용을 하겠죠. 네, 다음은 초미세 입자형 복합 레진입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재래형 복합 레진은 필러의 크기도 크고 부피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친 표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재료가 초미세 입자형 복합 레진입니다.
그래서 무기 입자의 크기는 0.02에서 0.04 마이크론 정도이며 함유량은 30에서 55%의 부피비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좀 비교를 해 본다면 평균치가 재래형은 8에서 12 마이크론, 많게는 50에서 100 마이크론이나 되는 그런 입자 크기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작은 0.02에서 0.04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래형 복합 레진에 비해 레진 기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이나 물리적 성질이 좀 낮습니다. 그러나 필러 입자가 매우 작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러워서 응력을 받지 않은 심미적인 전치부를 수복할 때 가장 적합한 레진이 초미세 입자형 복합 레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세 입자형 복합 레진입니다. 또 아까 앞에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초미세 입자형의 매끄러운 표면과 그리고 재래형 복합 레진의 기계나 물리적 성질을 동시에 좀 얻기 위해서 미세 입자형 복합 레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무기질 필러를 재래형 복합 레진보다는 작은 크기인 0.05에서 0.1 마이크론으로 분쇄한 것으로 무기질 필러의 함량은 65에서 70 부피비 그 이상입니다. 초미세형과 좀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조금 더 무기질 필러의 함량이 늘어났죠. 그리고 재래형 복합 레진보다는 많이 입자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만든 게 미세 입자형이고요. 그리고 이 재료는 연마성과 신미성이 요구되는 3급과 5급 와동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네, 3급이라 함은 절단 우각을 포함하지 않는 인접면의 와동, 전치부에 해당하는 와동이었죠. 그리고 5급 와동이라 함은 치경부의 3분의 1 그 위쪽으로 되어 있는 와동이 5급 와동입니다. 그래서 신미성이 좀 요구되는 와동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 매끄럽고 혼합형이나 좀 초미세형보다는 좀 덜 매끄럽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혼합형 복합 레진입니다. 요거는 우수한 강도를 지니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혼합형이라고 이제 이름에서도 적혀 있듯이 크기가 다른 두 종류의 필러를 좀 배합을 합니다. 그리고 필러의 함량은 좀 높이고, 그리고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만든 재료이다. 그리고 분쇄된 방사선 불투과성 유리와 교질성 규토로 이루어진 필러의 함량은 50에서 60%의 부피비이고 유리의 이제 평균 입자 크기는 0.6에서 1.0 마이크론 정도입니다. 재래형이나 미세 입자형에 비해서 입자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표면 활택성은 미세 입자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것과 기계적 성질은 재래형과 미세 입자형의 중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끄러운 표면과 그리고 강도도 나름 우수하기 때문에 이 재료는 4급 아동을 포함한 전 치부 수복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4급 아동이라 함은 절단 우각을 포함한 인접면 아동이죠. 그리고 전치부입니다. 그리고 분쇄 필러 입자로 방사선 불투과성 유리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구치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혼합형 레진은 다목적 레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 두 개였던 게 재래형도 거대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혼합형도 다목적 레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은 나노 입자형 복합 레진입니다. 나노 입자형은 물리적인 성질이 좀 우수하고 심미적으로도 좋고 중합소축이 좀 적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존의 작은 입자 혼합형에 비해서 물리적인 성질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중합수축도 적고요. 신미성은 또 향상이 되었습니다. 필러의 함량은 60에서 70 정도의 부피비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입자의 크기로는 0.005에서 0.1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나노 입자형은 빛이 투과할 때 산란이나 반사가 없어서 높은 투명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작은 입자 혼합형보다 심미적으로 더욱 우수하다. 네. 그래서 용도로는 전치부도 많이 사용하겠지만 구치부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필러의 크기, 그쵸? 크기에 따라서 재래형, 거대형이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초미세 입자형, 그리고 미세 입자형, 그리고 두 종류의 필러를 배합한 혼합형 복합 레진, 그리고 나노 입자형의 복합 레진까지 네,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합 방식, 어떻게 굳느냐로 레진을 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학중합형 복합 레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시광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원중합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학중합형 복합 레진입니다. 과산화 이제 벤졸 게시제가 들어있는 것과 3차 아미노 활성제가 들어있는 두 개의 복합 레진 연고를 담은 용기로 공급이 됩니다. 이 두 개는 서로 혼합이 되면 아민이 과산화 벤조일과 반응하여 레진 기질의 중합을 일으키는 형태로 보통은 이제 장점에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게 장점이겠지만 단점으로는 경화 시간이 좀 깁니다. 두 개의 연고가 혼합이 돼서 굳기 때문에 비교적 길어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혼합 시에 공기와 이제 마찰이 들어가서 기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포가 나게 되면 변색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지니고 있는 이제 화학중합형 복합 레진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빛으로 청색광을 노출시켜서 굳히는 가시광선 중합형 복합 레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가시광선 중합형 복합 레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개시제와 아민 활성제를 함유한 하나의 연고, 아까는 두 개였죠? 두 개는 화학중합형. 지금은 하나의 연고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고는 빛이 꼭 차단되는 주사기, 시린지 형태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다 굳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연고는 빛이 차단되는 주사기에 채워져서 공급이 되며 적절한 파장을 가진 빛이 조사되기 전에는 중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혼합이 필요하지 않아요.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기포가 발생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착색이 덜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강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족 아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의 안정성이 향상이 되고 작업 시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큐어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큐어링으로 굳히게 되면 경화 시간은 빠르죠. 대신 단점은 광조사기, 큐어링이 없으면 따로 굳지 않기 때문에 꼭 광조사기가 필요하고 중압 깊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전하는 레진의 두께가 2.5mm 이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와동에 우리가 광조사로 굳혀서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깊은 경우에는 빛이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진의 두께가 2.5mm 이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원중합형 복합레진입니다. 화학중합과 가시광선중합이 모두 가능한 것을 이원중합형 복합레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개의 연고형이나 시린지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가산화벤졸 게시제와 방향조 3차 아민 촉진제가 들어있고, 장점은 광원, 빛이 도달하기 어려운 부위는 혼자 2개가 굳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두꺼운 신미수복제까지 가능하고, 그 위쪽 표면에 있는 부분은 광중합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와동이 깊다라고 하면 큐어링을 되었을 때 2.5mm까지 아까 가능하다고 했죠. 요 정도는 그러면은 우리가 빗으로 붙이고, 이 밑에 더 깊숙이 있는 부분은 이제 화학중합으로 중합이 일어나고, 이 밖에서는 가시광선 중합이 일어나서 이 2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원중합형이다. 그래서 보통은 뭐 복합레진은 인레이나 온레이 접착할 때도 쓰이지만 코어에 가장 많이 쓰였죠. 지금 보시면 듀얼 코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어떤 걸 코어라고 하냐라면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안쪽에 신경치료를 합니다. 신경치료를 하면은 치아 내에 수분이나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치아가 많이 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메꾸겠죠. 그리고 신경치료 할 때는 구멍을 뚫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경치료가 다 끝나고 오염되지 않도록 이 부위를 메꿔 주어야 합니다. 이 메꾸는 과정을 코어라고 하고, 코어를 형성할 때는 이 듀얼 코어 레진을 많이 사용하고요. 이때 쓰는 듀얼 코어는 이원중합형이다. 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용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유동성이 있다라고 플러블, 컴포짓 레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유동형의 복합 레진은 낮은 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치경부 명소나 소아치아의 수복, 그리고 작거나 응용이 적은 부위 수복을 하는 데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직경은 0.4에서 3.0 마이크론의 무기 입자를 보통 부피비 42에서 53% 함유한 복합 레진입니다. 그래서 필러의 함량이 응축형 복합 레진에 비교하여 좀 적기 때문에 중압 수축 그리고 낮은 마모 저항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유동성이 우수하고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접착제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니들 팁을 이용하여 조작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동 내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라이너나 베이스로 사용할 때 와동벽과 긴밀하게 접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탄성 개수를 보이기 때문에 치경부의 굴곡파절 부위에 적용하기 적당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응축형이라고 해서 팩커블 컴포짓 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플러블 같은 경우에는 시린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일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러블 레진이고, 그다음에 팩커블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퍼서 쓰는 레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팩커블 컴포짓 레진이라고 부릅니다. 응축형 복합 레진은 매우 높은 점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용을 가장 많이 받는 1급과 2급 와동 부위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 1급 와동은 그 전반적으로 소화와 열구에 들어가는 1급 레진이 1급 와동이고, 이제 2급 같은 경우는 구치부의 그 사이에 있는 프록시말 인접면을 와동을 이제 2급 와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와동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입자를 66에서 70%의 이제 부피비를 함유를 하고 있으며, 높은 중압 깊이, 그리고 낮은 중압 수축, 방사선 불투과성 및 높은 마모 저항성의 특성으로 아말감과 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팩커블 레진은 접착제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팩커블 레진은 무조건 접착제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유동형 복합 레진과 응축형 복합 레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레진을 배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부위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이용을 하는지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벌크형 복합 레진, 벌크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적층 충전 시에 레이어링과 광중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번에 4에서 5cm의 충전과 중압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적층 충전 시에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쌓아서 겹겹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시간과 노력을 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투명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재료 내로 많은 빛이 분산이 될 수 있고 더 깊게 중압되며 응력을 줄이는 단량체를 포함함으로써 낮은 중압 수축을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낮은 유동성 레진은 베이스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와동이 있다면 베이스로 유동성 레진인 플러블 레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 이제 외층에는 보통 일반적인 레진을 사용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지제치 축조용 복합 레진이라고 해서 코어 빌드업 컴포짓 레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대치라는 것은 보통은 그 코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경치료를 만약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 이 구멍을 뚫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이쪽 구멍을 마지막 단계에 메꾸는 시술을 우리가 코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라고 부르고 지대치라는 것은 우리 치료하는 치아의 그 치아 있죠. 지대치를 축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레진이다. 그래서 복합 레진의 코어는 접착제를 이용하여 잔존 범랑질과 상아질에 접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마무리할 수 있고 윤곽 형성에 유리하고 세라믹 수복물 하방에서 자연스러운 색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공용 복합 레진입니다. 보통은 뭐 인레이, 금관, 브릿지 및 금속 접착 비니어 등을 광조사, 가열, 가압, 진공 및 가공 등으로 기공실에서 제작할 수 있는 복합 레진이다. 그리고 중압도나 마모 저항성이 우수하여 레진 시멘트로 치아에 접착을 합니다. 네, 여섯 번째로는 이제 임시복합 레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복합 레진은 수복할 치아의 이제 위치를 좀 유지시키기도 하고 또한 수복할 치아를 이제 보호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교합 고경을 유지한다. 라고 해서 교합 고경은 이제 버티컬 다이멘션이라고 해서 V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VD 거상 케이스들 이런 식으로 치과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VD라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교합의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합의 고경이 무너지는 것을 조금 방지해서 고경을 유지시킬 수 있고 치료 계획의 설정을 좀 돕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은 알크릴릭 레진이나 복합 레진을 주 재료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복합 레진의 적응증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보통 적응증은 이제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급 와동부터 6급에 해당하는 와동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동의 분류를 원래는 보존하게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따와서 일부러 앞에 넣어놓은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뭔지 헷갈리거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적응증이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1급 와동, 1급 와동입니다. 1급 아동은 이제 구치의 교환면, 구치라는 건 이제 어금니 쪽의 교환면, 그리고 구치의 현면, 그리고 구치의 설면의 이제 교합 3분의 2이고 상악 절치 설면의 와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급 와동이다 라는 것은 구치의 인전면을 포함한 와동입니다. 그리고 3급 와동은 절치의 절단면을 이제 포함하지 않은 와동, 절단면은 포함하지 않은 와동이고요. 그리고 4급 와동은 전치 인전면과 절단면을 이제 포함한 와동입니다. 그리고 5급 와동은 치아의 치경 3분의 1 부위에 있는 와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PPT에는 안 넣어 놓았지만 교재에 보시면 6급 와동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6급 와동은 어떤 거냐? 아까 그 앞쪽 PPT 참고해 주시면 교모에 해당하는 전반적인 치아 상태를 6급 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약물이나 불소와 같은 이제 화학약품으로 얼룩진 치아를 수복하는 비니어용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치간 이개의 수복용, 그리고 이제 외소치나 기형치에 수복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금관, 크라운 제작을 위한 코와 축조, 코어 지드치 형성이겠죠. 그리고 세라믹 수복물이 파괴된 부위를 수리할 때도 이와 같은 복합 레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그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와동이 전체적으로 복합 레진의 적응증에 해당이 되고, 이를 제외하고 나서도 약물이나 불소 같은 것으로 얼룩진 치아 수복하기, 그리고 치간 이개 수복용, 치아 벌어진 부위, 보통 다이아스테마라고도 부르죠. 그 다음에 치아가 조금 다른 치아보다 작거나 기형인 치아, 그리고 코어 축조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개념들을 완벽히 좀 숙지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상악 중절치, 지금 1, 2번 사이에 있는 다이에스테마를 치료한 모습입니다. 복합 레진 충전했고, 치간 이개, 치간 이게에 아까도 사용한다고 했던 것처럼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는 부위를 복합 레진으로 지금 충전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진이죠? 네. 다음은 이제 복합 레진의 성질입니다. 이것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우선 중압수축은 사실 최소화시켜야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보통 치과용 복합 레진을 혼합, 이제 믹스하거나 광중압을 했다라는 것은 복합 레진 중에서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중합형은 혼합을 해야 되는 타입이었고, 광중압을 해야 된다 하면 과시광선이 필요했던 그런 타입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혼합을 하거나 광중압을 시키면 단량체가
중합체가 되면서 2에서 4%의 이제 부피 수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이제 치아와 복합레진 사이에 미세 노출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 파절이 일어나서 이런 이제 미세 노출이나 치아 파절이 일어나게 되면 그 이제 틈 사이로 2차 우식증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요. 이러한 중합수축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필러, 아까 우리 레진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유기 레진 기질, 그래서 레진 기질이 들어가 있고, 다음으로는 조금 이제 레진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필러가 들어가 있고, 이 레진 기질과 필러를 결합시켜주는 결합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중간에 있는 필러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필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레진을 선택을 좀 하시거나 아니면 광원의 출력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등 광중압 방법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적층 충전법 등의 충전 방법의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합 레진 수분물을 이제 구강 외에서 충분히 중합시켜 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합수축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이런 거 다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고 적층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레진 충전을 할 때 이렇게 치아 모형이 있으면 와동을 이렇게 형성을 하죠. 그럼 이 와동을 형성하고 적층법이라는 것은 이 끝에서부터 레진 충전하고 큐어링하고 그 다음에 충전하고 큐어링하고 충전하고 큐어링하는 그런 이제 단계별 충전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열 팽창 개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팽창 개수는 이제 치아와 비슷한 것이 가장 좋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지만 이건 뜻을 좀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료에 열을 가하면 팽창하고 재료가 냉각되면 수축되는 특성인 열 팽창 계수는 복합 레진이 치질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수복제와 치아의 열 팽창 개수가 많은 차이를 만약에 나타낸다 하면 미세 노출이 커지기 때문에 세균 감염, 박테리아가 쉽게 침투하여 치아 우식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필러의 양이 많으면 복합 레진의 열 팽창 개수가 감소합니다. 아까 이제 중합 수축을 줄이는데도 필러를 많이 사용해라 라고 했고 보시면 중합 수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필러를 많이 해야 돼 라고 했고 지금도 열 팽창 개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필러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랑 똑같죠? 다음은 이제 흡수도입니다. 흡수도도 낮은 게 좋겠죠. 흡수도도 낮을수록 좋다. 레진 기질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쉽게 변색이 됩니다. 그래서 필러의 양이 많아서 레진 기질의 양이 적은 복합 레진은 물을 적게 흡수하여 임상적으로 우수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물리적인 효과를 이제 얻기 위해서 필러 양을 많이 하는 방법이 또 물 흡수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흡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또 필러 양을 늘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키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저는 뭐 형광펜을 쳐도 무방하고요. 지금처럼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나중에 보기도 편하고 외우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다 외우면 한 번 더 복습할 때 훨씬 생각도 많이 나고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할 때 좀 필기를 옆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방사선 불투과성입니다. 불투과성이면 엑스레이 상에서 경조직이 치아 같은 게 불투과성으로 보이니까 흰색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복합레진은 방사선 불투과성인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륨, 스트론튬, 그다음에 브롬, 아연, 지르코늄, 이트리붑, 요오드 같은 원자번호가 좀 높은 원소를 혼합을 해서 방사선 불투과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듭니다. 이런 이유는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 이것도 어떠한 뜻을 지녔는지를 조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도는 이제 필러의 부피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또한 이제 무기 필러의 양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입자의 크기가 좀 작은 복합레진일 경우에 강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나 초미세 입자형은 재료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필러의 함량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압착 강도는 미세 입자형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조금 강도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합 강도입니다. 보통 이제 복합 레진과 치아의 결합 강도는 복합 레진이 유지되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산부식된 범랑질과 최대 결합 강도는 보통 이제 상아질보다 2배 정도로 더 높습니다. 복합 레진과 상아질의 직접적인 결합은 상아질 접착제로 좀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아질보다 2배 더 높다. 그리고 상아질 접착제로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와동 삭제 시에 이제 기계적인 형태 유지를 부여하는 방법과 좀 병행해서 사용을 하는 게 결합 강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도 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색 안정성입니다. 일단은 색 안정성은 복합 레진의 중요한 물성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변색이라는 것은 색이 변하는 걸 변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복물의 물성 변화나 수복물의 표면의 착색에 의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 미세 입자형 복합 레진은 큰 입자를 함유한 혼합형보다 색 안정성이 조금 더 우수합니다. 그리고 자가중합형 복합 레진은 이제 아민 활성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변색이 잘 됩니다.
그리고 색 안정성 활성제를 첨가하면 좀 개선이 되는 편이며, 가시광선 이제 중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민 촉진제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제 변색이 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필러의 크기가 좀 작을수록 입자가 크면 좀 거칠고 울퉁불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자가 작은 것이 좀 좋고, 지금처럼 이제 뭐 자가중합형이나 가시광선 중합형 모두 좀 변색이 좀 되기 쉽긴 하지만, 가시광선 중합형의 경우에는 색 변화가 좀 매우 작기 때문에 수복물을 교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합 깊이 8번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중합형 복합 레진 중합 시에는 빛의 강도는 중합하고자 하는 복합 레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제 복합 레진을 이제 광조사할 때는 팁 자체가 복합 레진의 표면으로부터 1mm 이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시켜야지 중합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이렇게 있고 지금 레진 필링을 이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 큐어링 광중합형 복합 레진 사용했을 때 큐어링 기계가 1mm 이내로 보통은 직각으로 유지를 시키죠. 그래야 빛이 분산이 안 되고 조금 더 중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합되지 않은 복합 레진에 빛을 조사하여 중합시키는 과정 중 중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빛이 파장, 그 다음에 방사조도, 복합 레진 안에서 일어나는 빛의 산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합 깊이는 복합 레진의 중합된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복합 레진의 임상적인 성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동 형태에 따른 수명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전치부 수복물에 사용되는 복합 레진은 수명 자체가 한 10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좀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데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복합 레진의 수명이 뭐 한 3, 4년 된다라는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할 수 있는 원인으로는 2차 후식증이 발생이 되거나 혹은 변연부의 착색입니다. 그래서 2차 후식증 발생과 변연부의 착색이 실패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보통 3부식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변연부 접착의 결여 및 치료 기술 차이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3급 아동. 3급 아동이라면 뭐였냐면 인전면, 와동인데 전치부였고요. 그리고 절단 우각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급 아동의 변연부에 범랑질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복합 레진으로 수복하는 경우에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 4급 아동의 경우. 자, 4급 아동은 뭐였냐? 인전면 와동인 거 동일하고요. 전치부인 거 동일합니다. 근데 절단 우각을 포함한 경우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4급 아동의 경우에는 절단면 부분에서 주로 실패가 일어납니다. 보통은 이제 음식물을 구칩으로는 저작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전칩으로는 절단할 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꽉 무는 경우에 절단면에서 강한 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고, 그리고 보통은 이거는 이제 환자 개개인마다 교합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결과가 다양하긴 하나 사급 아동에서 복합내진 수복물의 수명은 강한 응력으로 인해 파절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뭐 전치부에 그 절단 우각을 포함하지 않는 3급 아동에서는 성공률이 보통 범랑질만 좀 충분하다면 높은 편인데 4급 아동처럼 절단 우각을 포함을 해서 환자가 음식물을 절단하거나 꽉 물어서 강한 응력이 생길 때 보통은 좀 파절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거는 환자 교합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인의 차가 있기는 할 수 있지만 보통은 절단 우각을 포함한 4급 아동에서는 복합내진 수복물의 수명은 보통 강한 응력으로 인해 파절이 좀 쉽게 발생을 하므로 조금 일반적으로 수명 자체가 짧다 라고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루 지각감인 반응입니다. 수루 지각감인 반응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복합내진 충전한 환자에서 한 10% 정도 수루 지각감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각감이 이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지만 보통은 이제 미세 노출로 인해서 세균이 침입되거나 아니면 내부 응력에 의해서 발생한다 라는 게 가장 많고요. 보통 이제 상하세가 내에 신경섬유가 있는데 거기 중압수축이 일어나는 게 보통 이러한 원인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수로 지각감인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복합레진을 적층법으로 충전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복합레진을 위치시킬 때 보통 방습법으로 방습법을 이용해서 타액이랑 철저하게 분리를 격리를 하고 그리고 치수는 안에 신경을 보호하는 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 상아질, 남아있는 상아질의 양이 좀 적을 때 보통은 1mm 이하를 좀 적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산화칼슘 이상제, 다이칼 같은 사용하든지 아니면 글래스아이오노머 베이스, GI 베이스를 좀 한 후에 복합레진을 수복을 합니다. 이러면은 수루 지각감인을 조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간접법이 직접법보다 조금 더 우수한 인접면의 접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GI를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해서 신경에 좀 무리가 가지 않도록 신경에 무리가 좀 덜 가도록 하는 편입니다. 다음은 마무리와 연마입니다. 마무리 과정도 중요하지만 연마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치면세균막 하면은 이제 치태, 치면세균막 이렇게 바이오필름과 치태 요거를 이제 치면세균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치면세균막의 침착을 좀 방지하고 양호한 구강 이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복합레진의 표면을 조금 더 평활하고 조금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연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예로 들면 우리가 스케일링하고 다시 치태가 생기지 않도록 러버컵
연마를 하죠. 이러한 과정과 비슷하게 레진 필링을 한 뒤에도 연마 과정이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모 저항성입니다. 마모 저항성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복합 레진 수복물은 구강 내에서 저작 그리고 칫솔지 복합 레진이 수복된 치아의 대합치 그리고 교합력, 음식물 잔사에 의해서 좀 닳거나 파절 등에 의해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이제 어느 정도의 마모 저항성은 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러의 함량이 좀 많을수록 마모 저항성은 증가합니다. 왜냐? 필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강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구치부용 복합 레진 수복물은 마모는 이제 부적절한 결함과 그다음에 응력이 발생하면 높은 교합력이 적용하는 접촉점에서 폐임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접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다 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하려니까 좀 재미가 없으시죠? 우선은 다른 뭐 아말감이나 뭐 이런 내용을 조금 뒤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강의가 지금 3시간짜리 강의이기 때문에 우선은 요거 4강 한번 진도를 내서 직접 수복용 신미제 일단은 다 한번 해보고 만약에 시간이 좀 남거나 하면 뒤쪽에 이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합레진에 이어서 이제 접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보통 접착제는 이제 흔히 본드라고 하죠. 네, 본드를 접착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레진이나 아니면 뭐 충전물을 이제 넣을 때 산부식이라는 처리를 합니다. 산부식은 보통은 37%의 인산 용액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산부식을 하는 이유는 더 잘 붙으라고. 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접착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후에 뭐 복합 레진이면 복합 레진 이런 식으로 수복제가 들어갑니다. 이런 방식을 이제 가지는 것 중에서 지금은 이 접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레진이 범랑질과 상아질에 적절히 접착할 수 있도록 본딩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식제, 프라이머, 본딩제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부식제는 일반적으로 34%에서 37%의 인산 용액 또는 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머와 본딩제는 산 처리된 범랑질이나 상아질에 잘 침투할 수 있도록 친수성 그룹과 그리고 복합 레진과 접착을 형성하는 소수성 그룹을 둘 다 가진 모노머를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와 이제 본딩제의 성분은 일반적으로 뭐 아세톤, 그리고 알코올 또는 물과 같은 용매에 의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착제의 기본 내용에 대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부식 처리를 하게 되면 좀 미세 기공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구멍처럼 조금 더 잘 붙으라고. 그래서 아까도 예를 들면 좀 표면이 거칠거나 하면 변색이 조금 더 잘 된다고 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3부식 처리를 해서 우리가 복합 레진 붙이기 전에 본딩제와 조금 더 결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게 3부식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뒷편에 나오죠. 그래서 산부식제 하면은 37%의 인산용액, 에 의해서 이제 부식된 범랑제 표면은 미세 기공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4-4를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산용액으로 1분 동안 산부식된 범랑질 표면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징그럽긴 한데 이런 식으로 미세한 기공이 생겼죠. 네, 미세한 기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접착제가 흘러 들어가서 기계적인 유지력을 얻습니다. 유지력이라는 건 잘 붙을 수 있도록 유지력이 생기고, 그리고 상아질은 산 처리 후에 치아 삭제에 의해 형성된 도말층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수산화 인해석이 탈해되어 콜라겐이 노출되며 여기에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혼성층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더불어서 4-5의 사진을 좀 보고 넘어가면 상아지를 산처리를 하고 나서 도말층이 제거되고 수산화 이산화이 탈해된 콜라겐이 노출된 상태를 이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개발이 되면서 산부식제와 프라이머를 동시에 함유한 자가 부식형 프라이머 또는 프라이머와 레진 접착제를 함유한 제품들이 좀 개발이 되고 있어서 좀 시술을 여러 단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닌 보통 2단계로 하거나 아니면 3단계를 원스텝으로 끝낼 수 있도록 하나로 단일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가 빨간 표시를 또 넣어놨습니다. 접착제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A, B, C, D, E 해서 총 5가지 적어두었습니다. 우선은 접착할 표면을 격리하여야겠죠. 격리한다 라는 것은 타액으로부터 방수법을 지켜라. 지켜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표면은 타액 등에 오염이 되지 않고 깨끗하여야 되며 완전히 건조시키거나 적기보다는 촉촉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한다. 완전 건조 아닙니다. X. 그리고 반드시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셔야 됩니다. 제조사마다 당연히 조금 취급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따라 주셔야 되고, 깊은 와동에서는 와동용 이장제, 라이너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산 부식과 유지가 가능한 범랑질이 없을 경우에는 기계에서 유지가 가능한 와동의 형태를 부여를 한다. 그러면 접착제를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5가지 방법을 좀 갖추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접착제는 이제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로 4세대부터 7세대 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칭, 린스 어데시브라고 되어 있어서 애칭과 프라이머, 그다음에 어데시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4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5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애칭과 이게 믹스된 거, 합쳐진 거를 두 가지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애칭 어데시브, 여기서 6세대가 있는데 SE라는 것은 이제 셀프 애칭이 가능한 것과 그 다음에 어데시브 두 개를 사용하는 타입 1이 있고, 그리고 타입 2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세대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하나의 이제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 7세대까지 개발이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GI 글래스 아이오노머 수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성과 반응입니다. 그래서 분말은 실리케이트, 시멘트 수복제와 동일한 실리케이트 글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래스 아이오노머인 GI의 가장 큰 특징은 불소 함유입니다. 접착용 글래스 입자의 직경은 25 마이크론 이내이며, 그리고 수복물 글래스 입자 직경은 40 마이크론 이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불소를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불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GI는 보통 이제 유치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보험 가능한 수복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액은 보통 폴리아크릴릭산과 그다음에 이타콘산의 소용액이며 경화 촉진제로 5%의 타르타르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말과 액을 혼합하면 산성의 폴리머 액이 글래스 분말에 이제 외면을 침투하여 부분적으로 분말을 좀 녹이고,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칼슘과 같은 금속의 양이온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이온들은 이제 음전하를 띤 중합체와 반응을 하고, 이 중합체는 산염기 반응에 의해서 가교결합을 이루며 무정형의 그물 구조를 형성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래스 아이오노머 이제 수복제 특성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다른 말로 GI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이제 복합 레진처럼 자연 치아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성 개수는 상아질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열 팽창 개수는 치질과 비슷하며 낮은 용해도와 상당히 높은 불투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I라고 하면 우윳빛이 난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앞에서 배운 복합 레진, 는 색상을 내 치아 색이랑 가장 유사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내 치아색, 그래서 불투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윳빛을 띈다
그리고 재래형 글래스 아이오노머의 강도는 보통 하루 24시간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경화 시에 최적 수축은 3에서 4%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재래형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다른 수복제에 비해서 인장 강도와 파절 저항성이 좀 낮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응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응력을 많이 받는 부위, 아까부터 계속 나왔죠. 1급과 2급은 거의 다 응력을 많이 받는 부위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복습을 하자면 1급은 그냥 전반적으로 소화와 열구에 있는 1급 아동이고, 2급은 구치부의 그 프록시말 인전면 오식에 해당하는 와동이며, 그리고 4급 아동에 해당하는 것은 절단 우각을 포함한 인전면 아동을 포함한 인전면 아동이다. 충분한 치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제 코어 축조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치질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사용을 많이 못하고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코어 축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용법입니다. 이제 사용법은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조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따르는 게 일반적.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에 들어있는 분말이랑 액형은 정확한 비율로 혼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합지 위에 분배를 하고 플라스틱 스파츌라로 혼합을 합니다. 그리고 분말이랑 액형인 경우에는 분말과 액의 비가 4대 1이며, 그리고 유리판에서 견고한 혼합자로 혼합을 합니다. 그래서 분말의 절반을 액에 첨가를 하고 그다음에 10초에서 15초 동안 혼합을 하며 나머지 절반, 남아있는 반의 분말은 빠르게 첨가해서 모든 분말이 액에 젖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되냐? 광택, 광이 나고 떡 반죽 형태가 될 때까지 혼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 혼합 시간은 보통 30에서 40초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작업 시간은 약 2.5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혼합물의 광택이 좀 사라지게 되면 작업 시간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경화 시간은 일반적으로 4분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과에서 일할 때도 GI 필링을 하는 경우는 타이머를 4분에서 5분 정도를 맞춰놓죠. 5분 정도를 맞춰놓고, 그리고 이거는 알지네이트랑 비슷하게 차가운 유리판에서 혼합을 하게 되면 경화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도 크게 다른 거 없이 혼합 방법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혼합한 후에는 금속성 또는 플라스틱 도구나 주사기를 이용을 해서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와동에 충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초기 수분 오염에 좀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초기 경화가 시작되면 바니쉬를 글래스 아이오노머 표면에 발라주거나 혹은 본딩 레진을 좀 바른 후에 중합을 시켜서 영구적으로 수분의 변화를 차단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네 번째, 레진 강화형이다 하면 레진의 특성도 가지면서 글래스 아이오노머의 특성도 가진 거겠죠. 그래서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충전을 해놓고 이제 필링을 해놓은 다음에 30초 동안 광주사를 해주면 초기 중압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젤해형 글래스 아이오노머는 습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마무리는 24시간 후에 시행을 합니다. 아말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24시간 후라는 것은 1일 후에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건조를 피해야 하며 스톤, 카바이드 또는 다이아몬드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바세린으로 표면을 좀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조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의 마무리 과정은 치과용 복합 레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연마까지 진행을 하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 4-7에 나와 있는 수공용 이제 분말과 액형으로 되어 있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혼합지에 분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스파츌라를 사용을 하고 지금처럼 요거는 파우더 여기다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는 파우더, 요거는 리퀴드, 액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잘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혼합을 하는 그 파우더와 리퀴드 형태도 있지만 요즘에는 캡슐형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캡슐은 일회용 이지만 그 까치발이 달려있는 기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믹싱 기계에 캡슐을 사용해서 하는 경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은 만약에 캡슐용으로 사용을 한다 하면은 캣탁, 몰라, 어금니에 쓰는 몰라 형태도 있고, 그리고 캣탁, 필 이렇게 두 가지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몰라가 조금 더 좀 단단한 형태고 필은 조금 더 흐름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전에는 액과 분말을 계속 혼합해서 사용하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를 많이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캡슐형도 사용을 하고 있다 정도로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임상적인 특성입니다. 임상적인 특성은 앞전에도 좀 얘기했지만 글래스 아이오노머 자체가 불소를 함유하고 있고 불소를 유리시키기 때문에 주로 우식이환율은 이제 우식이 좀 발생하기 쉬운 높은 환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높은 환자의 전치부 수복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머에 함유된 불소 자체가 2년 동안 동일한 양으로 유리가 되며 불소 유리량은 불소가 함유된 복합 레진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3급 또는 4급의 수복제로는 복합 레진보다 우수한 성질을 보이지 못하므로 많이 사용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3급, 4급은 보통 전치부죠. 모듈빛을 띠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글래스 아이오노머의 연마면은 복합 레진보다 덜 평활하고 투명성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신미성으로 더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글래스 아이오노머에 대한 치수 반응은 온화합니다. 그래서 폴리카복실레이트 시멘트와 비슷하며 잔존 상하질 두께가 1mm 이하다 하면 수산화칼슘 이산제를
이장제를 사용을 합니다. 다이칼. 그래서 안쪽에 좀 치수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다이칼을 좀 사용을 하고 그 위에 지아이를 충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콤포머에 대해서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콤포머는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복합 레진이랑 레진 강화형, 아까 글래스아이노몰 배우긴 했지만 중간에 레진 강화형도 간간히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콤포머이다. 그치만 이 두 개 중에 좀 비교를 하자 하면 복합 레진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요즘에 개발을 해서 새로운 콤포머는 불소 유리량을 좀 증가하였긴 했지만 글래스 아이오노머에 비해서는 더 적습니다. 이 콤포머는 복합 레진처럼 상아질과 범랑질 접착제를 와동벽에 바르고 접착시킬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복합 레진처럼 신미성이 좀 우수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아이는 우윳빛을 띠고 있어서 신미성은 좀 떨어지기도 하고 복합 레진보다 더 장점이 좀 떨어지고 약하기 때문에 3급이나 4급 와동에는 전혀 사용을 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이제 복합 레진에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복합 레진처럼 신미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콤포머는 전치부에 사용하면 성공률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마모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치의 교환면에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콤포머는 사실 그렇게 큰 중요한 거는 많이 없었고 그냥 특징으로 딱 보시면 복합 레진과 레진 강화형 글래스 아이오노머의 중간 성질이다. 그리고 콤포머는 복합 레진처럼 상아질, 범랑질 접착제를 와동벽에 바르고 접착시킬 때가 가장 효과적이고 복합 레진이랑 좀 비슷한 것처럼 신미성이 우수하다. 이 정도로 조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광중압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중압기는 사실 치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큐어링. 보통은 플로어블 레진을 쓰거나 팩커블 레진을 쓰거나 할 때 보통은 레진을 사용을 하고 광중압형의 레진, 가시광선형 레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큐어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쓰는 이제 광중압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LED 광중압기는 반도체를 이용하여 이제 빛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한 건 없지만 다른 형태의 광중압기에 비하여 효율성이 좀 높고 열 발생이 적기 때문에 냉각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필터가 필요 없으며 시간 경과에 따른 광도의 저하가 없고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LED는 무선 형태로 이동이 편리하고 할로겐 램프에 비하여 넓은 부위의 조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LED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서 설명을 하면 열이 아니고 전기를 사용을 한다. 근데 전기의 소모량이 적습니다.
오래 쓸 수 있어요. 가능하고, 지금 치과에서 흔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진료실에 뭐 한두 개 정도 놓고, 레진 카트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충전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충전기에 안 쓸 때는 꽂아놓고, 그 다음에 무선 형태이기 때문에 쓸 때는 사용하고, 대신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떨어지거나 했을 때 유리, 앞에 팁은 유리로 돼 있어서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팁을 교체하거나 새로 사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다뤄야 되는 치과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A번이 이제 LED 중압기 사진이고, 그 다음에 B, 요게 할로겐 중압기 사진인데 아직 배우진 않아서 뒤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플라즈마 광중압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광중압기는 이제 보통 교정용, 그리고 현재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조금 내용만 살펴보면 발광하는 스펙트럼이 비교적 좁고, 그리고 고강도의 빛을 발산할 수 있어서 복합 레진 각 층당 1초에서 3초의 중압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급속한 중압에 따른 중압 수축으로 인하여 복합 레진 수복물의 변연에 누출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세 누출, 우리가 미세 누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중압 수축도 관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광원의 그 속도나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 누출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강중압기는 보통 사용은 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발광 기전에 따른 고열이 발생을 하여 특수한 냉각 장치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LED 중압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열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냉각의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필터도 없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플라즈마 강중압기는 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수한 냉각 장치가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레진을 충전할 때 많이 사용은 하진 않고, 주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교정용 브라켓을 교정용 시멘트로 중합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정용 브라켓이다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정용 철사와 그 위쪽에 브라켓이라고 하는 장치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좀 순서를 잘못 그리긴 했는데, 이 브라켓을 먼저 붙이고 그 위에 철사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때 이 브라켓을 교정용 시멘트로 중합을 시키기 위해 사용이 되고 있다. 왜냐면 뭐 레진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개 한 개 조금 신경 써서 우리가 뭐 충치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브라켓을 붙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걸 붙여야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할로겐 광중압기입니다.
비교적 좀 저렴해서 초기에 가장 많이 사용한 광중압기입니다. 그래서 필라멘트의 전기 저항에 의한 할로겐 램프를 이용해서 빛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빛은 이렇게 발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복합 레진의 각 층당 중압에 한 20초에서 40초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상당한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냉각 팬이 부착되어 있어 소음이 심합니다. 그러면 지금 LED 같은 경우는 냉각이 필요가 따로 없었죠. 그렇지만 플라즈마, 그리고 할로겐, 요거는 냉각이 필요합니다.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근데 할로겐은 더불어서 소음까지 심합니다. 그래서 할로겐은 이제 이전에 비교적 조금 저렴해서 초기에 많이 사용했지만 열이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조금 이 세 가지를 분류해서 알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복습 문제는 이전에 저희가 노트 필기로 냈던 건데, 복합 레진의 주요 구성 성분과 각 성분의 역할을 쓰기, 이런 거는 좀 외우면서 썼으면 해서 문제를 냈고, 그다음에 복합 레진 수부복 시의 미세 누출을 최소화하는 방법, 그리고 복합 레진을 중합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장단점 쓰기, 그리고 제가 문제를 조금 바꾸고 애매한 문제는 좀 삭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거랑 좀 비교해서 그래도 한 번 더 복습하는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문제 4번은 이전에 뭐 문제랑 조금 다르게 제가 이원중합형으로 넣어놨고, 그다음에 문제 5번도 앞에 조금 헷갈리는 비니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대 입자형으로 제가 좀 변경을 해 놓았고, 6번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직접 수복용 심리제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고, 그 뒤에 이어서 제가 아말감은 조금 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말감 말고 차라리 제가 한번 보고 앞쪽에 뭐 예방치과 재료나 아니면 뭐 뒤쪽으로 연마 재료 요 2개 정도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조금 더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